네, 안녕하세요.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.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. 그 이유가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듯이 제가 시험을 좀 준비 중인 게 있어가지고 좀 요즘에 좀 뜸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촬영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제 공간적인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텔레그램을 좀 운영을 하겠다.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,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시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그 게시판, 유튜브 게시판에 보면은 여기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소를 여기다 링크를 붙여놨고요. 그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짧게 짧게 코멘트를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업무 시간에 중간중간에 짬내서 드리는 거니까 좀 제 구독자라면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제가 오늘 LNF 관련한 것들과 이 최근 2차전지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죠. 10% 이상씩을 조정받았는데 제 생각들을 좀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만이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. 최근 특히 금요일 날에는 거의 2차전지가 거의 폭락을 했었죠. 거의 뭐 5, 6%씩, 대주전자료는 뭐 10%씩, 나노신소재도 7, 8%씩 이렇게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지만 그건 뒤쪽에 얘기하고, NF 관련해서도 좀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야 딱 맞췄으면은 너무나 좋겠지만, 저도 사실 좀 얻어맞은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예상한 것보다 또 저 시장은 또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보고, 특히 또 유증 이슈가 있었습니다. 금요일날 유증이 있었는데 유증 찌라시 관련 IR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얘네들이 IR 때 나왔던 얘기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5, 6천억씩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EB 발행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었는데,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이, 시장에서의 가격이 적당해야지 이런 것들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할 텐데 이게 지금 되게 요원해졌습니다. 그래서 최소 25만원 이상씩은 돼야 되는데, 물론 실제 거래하는 가격은 있지만 그 기준 가격은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요원해졌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제가 요거 IR과 통화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었었다. 이거 유증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 유증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, 결론적으로는 답변은 실제로 가능하다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것 부분은 사실 자사주 가격이 워낙 지금 뭐 20만원 밖에 안 되는 가격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치를 못 받는다는 그런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유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설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리고 있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작년만 했어도 어, 이런 증설을 위한 유증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,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. 레드우드는 여전히 1월에 신청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LNF는 현재 지금 제가 물어봤죠. 전기차에 대한 그 테슬라에서 지금 공급 이슈가 있는데,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이런 거 뭐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소되는 부분은 없다,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뭐 표면적인 얘기긴 하겠지만, 근데 실제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, LNF는 여기 대전제를 제가 한번 적어놨습니다. 중국에서의 수요가 LNF의 수요와 직결은 아니다. 근데 전체 2차전지, 그것도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전체 수요가 축소될까봐. 왜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줄어들면은 다른 나라도 줄어들 것이 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요가 축소될까봐 두려운 것은 맞습니다.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유럽은 괜찮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90% 이상 10월인가 11월인가 데이터에서 그렇게 신장을 했었죠.
이게 중국에서 여기 저 여러분들이 좀 댓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은 부분도 있는데, 중국에서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가 한 뭐 이런 BYD 거가 장난 아니게 팔린다고 해요. 실제로 몇 달 전에서도 저는 이거 약간 테슬라가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. 테슬라가 잘한 거는 맞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중국에서 BYD 인기가 상당합니다. 라는 그 댓글을 봤는데, 그게 사실 중국에서의 그 소리가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대변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BYD가 뭐야 막 이렇게 무시를 하셨지만, 물론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좀 더 소형 전기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BYD 얘네들이 뭐 거의 침투율이 3, 40%씩 35% 가까이 되는데, 거의 지금 BYD가 테슬라를 앞선 지가 오래됐죠. 물론 저 작은 전기차긴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상하이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BYD를 봤을 때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유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유럽이 굉장히 괜찮다 그런 부분 얘기했고, 근데 그 중국하고 유럽하고는 분명히 경쟁적인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. 중국에서는 이 BYD나 이런 다른 나라 그래도 막 샤오펑인가 뭐 좀 더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. 유럽은 사실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사실 좀 약하다. 중국은 좀 특수하다. 그래서 테슬라 부분은 이게 LNF 쪽은 워낙 유럽 쪽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테슬라 Y의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일부 LNF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장에서의 노이즈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수요는 유럽이다. 이 전체적인 비중이 거의 뭐 중국 50, 유럽 50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얘네들이 나름 테슬라가 이런 공산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이 안 돼요, 관세 때문에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베트남에 여기다 썼는데, 잠깐만요. 네, 태국이죠. 테슬라의 판매 첫날 4,000대 이상 주문을 확보했다. 12월 7일날 공식 진출을 했다. 이게 지금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태국에 진출을 했는데 첫 24시간 동안 4,200대가 팔렸다. 23년 초에 중국에서 수입될 예정이다. 다음 물량은 늦어서 내년 중반이다.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태까지 다시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, 여태까지 2차전지 하락은 두세 번 동안,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LNF 20만원 내려온 것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큰 노이즈는 아니었는데, 이제 매크로적인 영향이 워낙 혼자만 잘 나가다가 또 매크로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또 같이 또 빠졌고, 이런 패턴이 있었지만, 이번에는 분명히 수요 문제는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뭐 희망회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는 있지만, 제가 그만큼 긍정적이긴 합니다만, 수요 문제는 분명히 일부 선명이 됩니다. 이게 공급 문제나 수요 문제는 이 2차전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분명히 일정 부분에 이 주가가 빠진 것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테슬라의 중국 수요 문제는 이제 확실합니다. 뭐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. 중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. 그러면 다른, 제가 거기 텔레그램 옮겼지만 다른 전기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루시드도 그렇고 현기차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봐도 자동차 리스크금리가 9에서 10%까지 올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소나타 원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6 같은 경우는 뭐 1년 가까이 기다린다 했는데
실제로 뭐 주문 이제 다음 달에 막 찾을 수 있다고 전화 온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금리의 인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리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주문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는 더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나마 제 생각은 테슬라는 그나마 괜찮다. 그나마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전체 전기차는 이렇게 지금 금리가 비싼 상황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테슬라 밸류체인은 괜찮을 거다라는 그 제 생각입니다. 그래도 믿음에는 테슬라뿐이다. 생각보다 테슬라와 유럽 수요가 견조하다. 우리나라는 유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응할 수 있는 차는 가격 할인이 가능한 자동차 회사, 이거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테슬라는 가격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지금 뭐 수차례 한 우리나라에서만 6, 7번씩 올렸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릴 여지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 거고, 지금 테슬라 마진이 35%막 이렇게까지 돼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요걸 조금 내린다 해서 큰 마진을 깎이는 건 아니고, 실제 마진이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부분을 별개로 가져가야 되는 게, 테슬라 마진이 깎여도 배터리는 이 총 생산량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물론 어느 정도의 단가 압박은 조금씩 있겠죠. 야, 우리도 이렇게 좀 내리고 있는데 너네도 내려,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, 걔네들이 차값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판가 인상해줬습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그거는 소재에서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판가 인상이 아니죠. 우리 이익률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인하를 뭐 우리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좀 그 인하할 수 있는 폭이, 다른 애들은 영업이익률 뭐 10%도 안 나오지만 얘네들 30%씩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, 얘네들은 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, 테슬라는 10%밖에 지금 유료 결론은 얘 테슬라가 왜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는, 첫 번째는 이런 마진이 많이 남겨왔었다는 거. 두 번째 이유는 FSD예요.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아저씨도 얘기했지만 전체 10대 중에 한 대밖에 채택을 안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좀 오픈을 했기 때문에, 이것도 완전 시내 주행도 오픈했기 때문에 신호등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10대에서 한 대가, 이게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어쨌든 두 대라고 치면 이익이 거의 1,000만원짜리 되는 그 유료 버전의 이익이 2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10대 그냥 차량 한 대당 500만원 이익을 가져간다고 봐요. 그러면 10대 기준에 이익이 5천만원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100만원씩 깎아버리면 10대 기준 이익이 4천만원 밖에 안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는, 근데 10대 기준 10대 더 팔면 FSD 추가 수익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으니 4,500만원으로 500만원에 이윤 깎이는 걸 보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다른 회사랑은 다른 구조다. 그래서 양을 절대적으로 늘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게 이익이 하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런 또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만약에 판가를 계속 내려야 된다는 가정이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뭐 대당 평균 200만원의 마진이 줄어들면 한 2% 정도 테슬라 마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미국 애널리스트가 이용한 거고요. 그랬더니 또 배터리에서는 알게 뭐야, 그것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 받는 부분이다. 양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경기 침체 온다, 빨리 금리 올려라, 금리 내려라, 뭐 이런 얘기 맨날 트위터에 올리고 있죠. 또 기다리는 곳이 많다. 그래서 결론은 다른 애들은 그 판가 인하를 지금도 일부 생산 캐파가 별로 안 되는 데는 이게 거의 마진이 많이 안 남는 상황인데, 테슬라는 이미 마진을 많이 남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격 할인으로 대응할 수 있다. 다른 애들은 가격 할인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뭐 얘네들이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엄청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수요 둔화나 중국에서의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미국에서 할인하는 부분은
내년도 RARA 때 뭐 1,000만 원 이상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당연히 미리 안 사겠죠. 1일부터 주문하겠죠. 그런 거에 수요가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깎아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수요적인 이슈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까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완전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수요에 대한 우리 그 개미들의 위기 심리는 거의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.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. 근데 우려할 것은,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중국에서 좀 더 심한 것이다. 유럽은 굉장히 견조하다. 미국도 내년에 IRA 터지면 기존의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못 받던 것들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하다. 1,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볼 이슈냐 장기적으로 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전기차로의 이동은 시프트 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너무나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. 아직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단지 지금 이런 금리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당장 1년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1년 뒤에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몇 개월 뒤에, 지금 1개월 뒤에 당장 뭐 고금리 돈도 마련 안 되고 지금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인수하라고 하면 싫어하겠죠. 이거는 전기차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차량에 대한 이 수요가 감소된 거예요.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내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로 시프트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긴 합니다. 다만 테슬라는 굉장히 잘 극복을 가격 인하로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얘네들은 지금 무조건 생산량을 맞춰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1편은 이 정도로 좀 할 거고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행을 결정했다고 나왔죠. 그래서 굉장히 코스닥보단 당연히 코스피가 훨씬 더 이런 유동 금액들이나 시가총액 같은 것도 훨씬 더 큰 환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, BM, LNF 이런 상위 5개 업체 정도는 코스피로 가면 충분히 승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아무튼 결론은 수요 부분도 테슬라는 잘 극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너무 요즘에 힘드실 텐데 저 역시도 많이 요즘 뭐 몇 억씩, 제가 뭐 금액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몇 억씩 까졌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방송을 제가 못 지금 막 이렇게 제가 힘들게 다 모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맨날 하락기에, 마침 이번에 시험이 겹쳐서 그렇지만 하락기에 방송 안 하면은 뭔가 오를 때만 하고 내릴 때만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. 왜냐면은 저는 뜨내기 유튜버가 아니고요. 저는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 같이. 그래서 뭐 제가 하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것도 웃기죠. 사실 왜냐면은 제가 그걸 수익을 안 거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피해를 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. 저는 제 금액이 다 이렇게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, 왜냐면 저도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야 이거 언제 수요의 문제, 이거 테슬라 수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한 뭐 다 4-5개월 전부터 3-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. 이게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.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음하에 이렇게 계속 괜찮게 생각한 것이었고,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다가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서 그게 크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돼서 딱 팔고 사고 하면 제일 좋지만, 그런 것이 또 하면 또 타이밍이 잘 안 맞아 버리면은 그동안에 제가 이뤄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, 좀 마이크가 좀 꺼졌었네요.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전화 왔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